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별로 안 추운데요. 자, 조금 전에 이제 교육학 얘기 다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할 부분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제 전공 수학에서, 그러니까 수학 교육학이랑 전공 수학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할 부분 이제 수학 교육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크게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넘겨 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많이 아실 텐데요. 이제 올해 또 이게 3차, 작년에 3차까지 보던 걸 올해 이제 다시 또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시 예전에 그 5번 정도 그 3차까지 보고 다시 이제 그전 시험으로 서답형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1차, 2차로 나누었어요. 지금 현재 1차 시험만 이제 본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받으신 거에 뭐 기출문제도 있고 이렇게 다 한번 보셨을 텐데 지금 이제 앞에 선생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교육학 부분에 대한 부분 저 위에 있는 거고, 이제 제가 말할 때가 이제 여기 2교시 A형이라고 해서 90분 동안 21문항을 50점 배점이고, 이제 3교시에 또 90분 동안 B형으로 해서 이제 5문항 30점인데 그 중에서 이제 수학 교육론에 관련된 부분은 총 24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약간 뭐 바뀌었지만 형식은 바뀌었지만 작년에 봤던 거에 그 객관식 문항의 배점이랑 똑같아요. 예. 아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뭐 1, 2점이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거기 기출 문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입형에 2점짜리,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단답형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답을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4개가 나와서 8점이고 이제 서술형 3점짜리 하나가 나와서 3점 에서 11점을 이제 1교시 때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교시에 다시 서술형 3점짜리 하나를 본 거고, 또 이제 논술형으로 이제 10점짜리 하나를 봐서 이렇게 이제 수학 교육학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뭐 약간의 뭐 1점, 2점의 차이들이 항상 있어요. 해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1월 6일 날 발표가 나면 2차 시험을 이제 보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교수 학습 지도안 작성하는 거 15점, 그다음에 진짜 이제 그걸 가지고 앞에서 이제 설명하는 수업 실현이라 그러죠. 그래서 45점에서 토탈 60점. 그리고 이제 면접은 이제 정말 면접이니까 뭐 이제 정말 혼자 스스로 해야 하시는 부분이고요. 저 2차 수업 자체는 이제 저랑 같이 하는 거죠. 이제 내년이 되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는 방법은 출제가 되고 이제 배점도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저 15점 지도안 작성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주면 여러분들이 막 그 이제 있어요. 그게 예전에는 양식을 안 줬는데 지금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양식을 줘서, 근데 사실 또 올해는 또 몰라요. 그게 항상 그 뭐 엿장수 마음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작성을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준비를.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쉬는 시간 지나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물론 그 시간에 편하게 점심 먹는 사람은 없겠죠. 편하게 먹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여기 뭐 이렇게 한 5명 있어요. 이게 심사위원들이 이제 뭐 학교 선생님 뭐 이렇게 다 있죠. 뭐 수학 전공자, 수교는 전공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앞에 학생이라고 놓고 생각하고 이제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45점이니까 좀 크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 이제 뭐 대부분이 요 2차 시험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 준비하시는 분도 내가 지금 1차도 안 됐는데 뭔 2차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런 게 좀 지금 저번 작년 시험에 1차, 2차, 3차까지 가는 개념에서 보면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1차 객관식 통과, 2차 주관식을 통과해서 그리고 산 넘고 3차를 가니까 작년에 좀 그게 해당이 돼요. 일단 우선 내가 지금 수업 실현에 뭐 그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넘겨보면 여러분들 요거 잘 안 보이시니까 이제 거기 자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왜 기입형이 이게 저기 하나, 둘, 셋, 넷, 요게 이제 아까 말한 2점짜리 문제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살펴만 보는 거기 때문에, 기입형도 보시면 지금 뭐 90년대 초중후반 때의 문제들을 뭐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문제를 한번 보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대가 많이 이제 바뀌었죠. 물론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기입형이라고 표현하고, 그때는 우리가 진짜 순수하게 단답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묻는 문제도 짧죠. 근데 지금 다 보시다시피 이제 지금의 기입형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2점짜리 4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첫 번째 거 저기 뭐 1번인데 뭐 자료 보셔도 되고요. 저거 2점짜리지만 뭐 저기 프로이덴탈의 이론 뭐 반교수학적 전도 이론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저거 하나만이
딸랑 저거 하나만 그냥 이론을 내가 암기하고 있었다. 수학 교육의 이론을 암기했다. 그럼 이제 쓸 수가 있는 문제고요. 나머지는 다 그렇지가 않아요. 예. 나머지는 지금 이게 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 것도 지금 여기 저쪽 것도 보면 로그하고 접목을 시켜서 나온 거 교과 과정에서 그다음에 요쪽에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저기가 이제 평행사변형 성질이랑 또 중학교 2학년 내용이죠. 그거랑 같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그 N각형의 뭐 외곽이야 뭐 이런 내용이랑 짬뽕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좋게 말하면 이제 통합 융합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렇게 같이 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하나 정도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예상 밖이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요번엔 진짜 확실하게 그렇게 모든 걸 다 접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요번 시험의 다른 점이 뭐냐면 그게 가장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게 바뀐 거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 이런 걸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두 번째 시험 뭐 보통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도가 싹 바뀌면서 첫 번째는 좀 쉬울 수가 있어요. 모든 시험에 아무래도 내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두 번째 시험이 되게 어렵게 낸다고도 뭐 그런 썰이 있는데 그건 썰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제 어디에서든 이 수학을 가르치느라고 인연을 맺은 지 해서 한 번도 뭐 수학을 가르치는 거 동떨어진 일을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 그건 썰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제도가 바뀔 때 첫 해는 약간 쉬운데 그 다음에는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알아차리는 게 뭐냐면 뭐 물론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저런 내용에 대한 공부도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앞으로는 문제 형태를 저런 식으로 내겠고 좀 더 어렵게 내면 냈지 쉽게 내지는 않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게 1교시 때 A형에서 본 서술형인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뭐 교재 연구반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루는 거라 익숙은 해요. 수학적 모델이기 때문에 되게 익숙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거에 또 관련돼서 이걸 읽고 이해하면서 또 여기서 어떤 다른 걸 가지고 또 답을 쓰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만만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거 보시면 이게 B형 두 번째 그러니까 3교시는 수학으로 치면 2교시 때 건데 거기에서 저쪽에 서술형 3점짜리랑 이게 10점짜리인데 논술형 저 선술형도 마찬가지로 꼭 또 굳이 무리방정식이랑 폴리아의 문제 해결이면 폴리아의 문제 해결은 우리가 다 공부하면은 우리 이제 다 이제 달달달 알고 있지만 또 저기를 무리방정식이랑 또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논술형도 이렇게 보시면 이 논술형 부분은 이제 또 확률 통계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요게 이제 약간 좀 저기 하긴 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직관의 개념으로 봤을 때 뭐 PC바인 이론이 적용이 된 건데 이건 것들이 이제 아마 좀 당황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학생들이. 근데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그 서답형이다 이래가지고 그 전에로 되돌아가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형태인 거예요. 형식이요. 시험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그렇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그 전공수학은 이제 뒤에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이 수학 교육 이 문제만 내가 준비를 했던 사람이든 아니면 지금 처음 준비를 하려고 하는 뭐 재학생이든 뭐 어떻든 이 문제를 보면 이게 느낌이 되게 새롭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예전에는 이제 수학 교육론이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이론을 막 공부해서 그 이론을 막 이렇게 좀 암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시험 공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으면 지금은 만약에 그렇게만 준비를 했다면 아마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이 시험이요. 그래서 요즘 뭐 세상이 뭐 그렇잖아요. 뭐 융합이니 뭐 통합이니 이런 게 유행인 것처럼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통합을 시키는 게 유행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유행 따라간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다시 한번 가면 여기서 본 2차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되게 좋게 바뀐 거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1차, 2차, 3차를 봐서 3차에서 실현을 하던 때가 아니라 지금 2차 이 실현이라는 자체가 사실 이거를 좀 무시해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부하실 때.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게 기본 그 지도서하고 교재 연구하고 기본 이론하고 이런 걸 같이 공부하면서 이게 다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은 이제 더 좋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문제 유형도 다 통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통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1, 2, 3 저쪽에 월수를 보시면 6월까지 한번 먼저 1부라고 끊어 보시면요. 1월부터 6월까지 끊어 보시면 이제 이론 정리하고 기출문제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큰 게 1월부터 6월까지 어떤 1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부. 그 1부의 개념이 뭐냐면 여기 이제 수학 교육론 기본 과정, 뭐 심화 과정, 이론 정리, 기출 분석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하고 더불어서 오른쪽도 같이 보시면 이제 교재 연구, 지도서 교재 연구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쪽의 것은 말하자면 수학 교육에 대한 뭐 심리나 학습 교육 이론이나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나 어떤 기본 이론이에요. 이론을 공부하면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에서 지금 통합시켰다는 얘기가 이론만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론을 배워서 중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고등학교든 거기에 뭐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냥 공부하고 혼자 책 보고 여기 이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거랑 이렇구나 뭐 이런 식의 관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 적용이라는 게 말이 이렇게 제가 말할 때 뭐 적용이다 이러지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는 이제 우리가 이 임용고시 선생님들 준비하신 선생님들 보면 이제 되게 유행하는 게 이제 스터디예요. 스터디. 그런데 사실 뭐 스터디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스터디만 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스터디 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걸 봐드릴 때 보면 본인들끼리는 이제 잘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배운 걸 가지고 와서.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선생님이 볼 때는 약간 잘못된 길로 가니까 선생님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과 이 실전 말하자면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은요 사실 뭐 순수 수학을 전공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우리는 수학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순수 수학을 가르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수학에 대한 베이스를 우리 이제 전공 수학으로 다 다지기는 하지만 정말 실전으로는 이론만 많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 제도가 바뀌고 나오는 형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되게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이 수학 교육론을 강의한 입장에서 보면 그건 되게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분이 있어요. 뭐 이론을 먼저 다 공부하고 이제 뭐 문제를 풀면서 뭐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왜 나중에 보지 않으면 안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론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론이 만만치가 않고 이게 수학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학 교육학이라는 개념이 참 애매모호한 게 이게 자연계가 과목도 아니고 이 문문 과목도 아니고 아주 그 어중뛴 개념이에요. 중간에 서 있기 때문에 순수 수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선생님 되시려고 하는 분들 교직 이수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또 적응을 못 해요. 이 이론 같은 걸 이렇게 인문학적인 공부를 한 대학교 동안 좀 많이 안 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적용이라는 게 하여튼 애매모호해요. 하여튼 이 수학 교육학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같이 잘 해나가야 돼요. 같이 이론을 배우면서 같이 적용을 시키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 위에 일부라고 했던 여기 부분을 보시면 저기서 기본인데 여기 심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긴 똑같아요. 예, 같은 기본 서로 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재 연구 부분만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진짜 실제로 중고등학교 지도서를 같이 가지고 교재 연구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중학교 거, 여기는 고등학교 걸 다루는데요. 여기에서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론 정리가 또 다시 들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수교로는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일단 이 밑에 부분은 뭐 문제풀이 핵심 이론 총정리랑 모의고사는 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뭐 어린애들처럼 뭐 문제만 풀어요 뭐 이런 질문을 안 하시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개념인 거고 여기서도 다시 다 이제 반복이 들어가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뭐 보통 기본서나 이런 거 보시면 아마 이만큼 돼요. 근데 그 이만큼 된다는 거는 이제 저도 제 교재를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처럼 모든 수교론 강의하시는 분이 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게 뭐 여러 가지 그 발표한 거 평가원 이론에서 발표한 자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본 원서들이 있어요. 수학 전공의 뭐 해석학이니 대선 이거의 원서처럼 이 교육론도 그 이론을 다루는 원서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참고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굳이 그걸 한번 책을 쌓으면 한 이만큼 돼요. 몇 권 되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이론이 되기 때문에요. 되게 많아요, 이론이. 근데 우리가 뭐 소설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사실 뭐 재미난 것만 잘 기억이 나지 계속 기억에 남지 않잖아요. 정확한 용어와 정확한 이론이. 그렇기 때문에 이 수교론의 핵심이 뭐냐면요. 반복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전공하고도 약간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에서 이제 해야 할 게 있고요. 심화 과정에 들어가서 또 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들어가면 말이 안 되죠. 뭐 10개월 동안 뭐 그걸 달달달 암기한다고 기억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해해서 반복을 하면서 우리 걸로 만들어야만 이게 적용이라는 것
되기 이전에 하여튼 내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본 심화 이렇게 나눠졌지만 사실은 이렇게 반복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 어렸을 때 우리 공부할 때도 수학 문제 풀 때도 한 번 푸는 것보다 한 문제 3번 푸는 게 좋아. 한 번 문제를 한 번 천천히 잘 푸는 것보단 3번 반복해서 푸는 게 훨씬 효과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이제 2부로 내려가도 보면요, 이 문제풀이라는 게 또 전공 문제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왜냐면 그건 이제 혼자 이론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좀 혼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좀 사고력이라고 하죠. 생각을 많이 하면서 풀어야 될 게 있어요, 전공은. 그렇지만 우리 이 수교론의 문제풀이는 또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혼자 잘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뭐 아까도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배운 이론을 갖고 뭐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풀이 자체도 이거는 어떤 그런 막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막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으로 수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수학적인 문제를 푸는 거하고 또 색깔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혼자 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자료도 어렵고 그 문제를 이제 제공받는 것도 어렵고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 2부에 들어가서도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가. 그래서 정말 이제 여기서 적용이 많이 되겠죠, 여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공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게 지금 기출 문제를 보시는 거, 아까 보신 거하고 또 하나 지금 2차 시험하고의 문제하고도 또 마찬가지예요. 2차 시험을 무시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수업을 이렇게 그냥 잘하면 되지. 근데 사실 2차 시험에서는 그 아까 수업 실현이 45점이지만 여기 5명 앉아 계신 심사위원들이 보실 때 뭐 판서를 잘하고 이렇게 멋지게 강사처럼 써 이런 건 절대 안 봐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정말 글씨를 합격한 사람들이 와중에 와서 얘기하면 자기는 정말 글씨를 뭐 개발세발 그런 것이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거짓말하면 그 정도로 못 썼는데도, 그리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있잖아요. 막 올라가는 것이 똑바로 못하고 그랬는데도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절대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만약에 뭐 대학교 4학년인데 어떻게 이걸 잘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런 건 절대 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는 게 뭐냐면 정말 이게 얼마나 공부를 많이 잘했는가. 뭐 중학교 3학년에서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 뭐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뭐 아니면 뭐 중학교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외곽의 내각의 합이라든가 뭐 많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주제를 주기 때문에 그걸 얼마만큼 잘해서 얘네들한테 잘 전달하느냐 이거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막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도안 작성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잘 해놔야 되지. 일단 뭐 시험 보고 나서 시간이 한 달 있으니까 내가 그때 이제 그걸 하면 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사실 정말 그렇죠. 이왕이면 뭐 보기 좋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속담 있는 것처럼 잘 쓰면 좋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는 좀 그런 연습도 많이 해야겠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지. 그때 가서 기본서를 펴놓고 지도서를 펴놓고 한다 이런 거는 좀 정말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정말 합격을 한다는 거죠. 1차 붙었는데 2차에서 떨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 아무리 붙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지금 1차 2차가 다 중요한 건데 시험에 필기 시험 자체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강 같은 거의 개념은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본으로 우리가 수학교육 이론을 정리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신론이면 신론이다면 여러 가지 교재 연구다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학습 지도 방법 연구다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책을 또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책을 내가 뭐 오고 가면서 뭐 교통수단에 내가 왕복 뭐 1시간에 아침 저녁 2시간에 뭐 혼자 뭐 전체에서 줄을 치면서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게 기억에 나냐? 해보셔서 알겠지만 절대 기억 안 나잖아요. 그리고 전철 타고 뭐 1시간씩 가다 보면 앉으면 다 졸렵지 뭐 그거 책이 들어와요. 막 꾸벅꾸벅 졸잖아요. 그건 다 저도 경험을 해서 알지만, 그러니까 그런 뭐 신론이 됐든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서들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특강은 이게 특강이 사실은 특강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 기본 수업하고 완전히 연결되는 거예요. 빠지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런 두꺼운 책을 여러분들 혼자 뭐 스터디하는 친구들끼리 뭐 읽는다 이것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스터디하는 그 모임도 사실 다 학생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의지가 약하고 누군가 하나 맨날 펑크 내고 문제 생기고 맨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혼자는 읽을 수 없는 것들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같이 문제 풀어보고 확인하고, 이제 특강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우리가 수교로는 많이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같이 읽어보고 읽은 거 내용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뭐 빈칸 채우기라든가 뭐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의 연장이에요. 예,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이제 특강으로 해놔서 이제 약간 조금 얘네보다는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수업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법을 잘 짜서 이제 뭐 제도도 바뀌었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어차피 합격하시는 분들은요 다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내 경쟁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자꾸 계속 재도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하고 막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막 뭐 열심히 해서만은 안 된다 뭐 이런 선전도 있는 것처럼 하여튼 방법이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되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 애들이 은근히 합격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쟤는 뭐 시험에만 강한가 뭐 이런데 그건 아니에요. 뭔가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의 차이이고 효율성의 차이죠. 같은 1시간을 공부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그 계획적인 거는 그렇게 되고, 제가 오늘 사실은 뭐 길게 말씀드린 거보다는 저는 그 두 가지를 가장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제가 딱 두 가지만 정리를 해서 온 건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아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제 얘기인 것처럼 그 기본 이론과 실전에 그 적용을 시키는 제대로 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1차, 2차 뭐 어떻게 되든지 반드시 합격을 하는 그런 수업이 지금 이제 공부 방법에서 차이가 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수교로는 자체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수교론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뭐 사실 교육학도 그렇고 이제 전공이 되게 힘들잖아요. 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 한국사 시험도 보셔야 되고 막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수교론만큼은 사실 여러분들이 부담을 좀 안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과목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전공 수학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뭐 대수가 됐다, 뭐 미분기가 됐다, 이상이 됐다 이러면 어떤 문제 하나를 하려면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릴 때도 있어요. 이론 이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는 해요. 물리적인 시간이 사실은. 근데 사실 수교론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그렇지 않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하기도 읽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참 애매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수교로는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안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정말 그 수업으로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저는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알아들으셨겠지만 수교로는 예를 들어 이제 수업을 와서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료나 뭐 이런 게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지가 많이 나가면 그것만 완벽하게 100% 본인 걸 만들고 다음 수업에 들어오시고 또 그 다음에 그것만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러면 제가 아까 연간 계약 우리 본 것처럼 이렇게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반복이 되면서 문제까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정말 절대 별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 다른 거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수교로는 이렇게 반복이 들어가면 나중에 되면 달인이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건 해보셔야 아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하루에 24시간 중간에 뭐 밥 먹고 잠자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한다 하면 14시간을 만약에 공부한다. 그렇게 뺄 수밖에 없어요. 14시간만 집중한다 그래도 그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수교로는 만점으로 합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강의를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 방법이 지금 바뀌어야 된다. 문제도 바뀌었고 제도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수교론에서 물리적인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할 수도 없고 다른 것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다 이쪽으로 흘러갔다 해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참고적으로 제가 지금 한 말에 다 있는데 이제 우리가 훈련할 땐 그렇게 할 거예요. 저기서 1번에 이제 뭐 계획표 같은 거 이건 뭐 수업을 할 때 뭐 상담을 하고 다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면 되는 건데 저 노트라는 개념이 저렇게 제가 해놓으면 필기 노트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건 필기 노트가 아니에요. 물론 필기 노트는 그냥 강의하는 이런 필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책이 워낙 많고 아까 자료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를 맨날 이렇게 들고 다닐 수는 없어요. 들고 다닐 게 있기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 배웠던 것들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표현하기가 좀 애매모해서 저렇게 써놓은 건데요. 근데 저런 거는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면 이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저 1번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뭔가 제대로 된 정리, 그러니까는 솔팅을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정리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건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 연간 계획에서 보면 그 반복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같은 스타일로 텀마다 이렇게 반복이 들어가지 않으면 수교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전공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수교론도 마찬가지예요. 그 해답 설명, 작년 거 기출문제 이런 걸 자꾸 보면서, 그 해답 보면서 막 100문제 풀면 뭐 하겠어요. 해답 보면서 한 문제 푸는 게 낫지, 차라리 해답 안 보고. 이제 어떤 그런 저의 그 생각이랑 그 수업 스타일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는, 기출문제는 우리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내년에는 안 나온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출문제 분석을 자기 혼자 기출문제 뭐 갖다 놓고 계속 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기출문제는 나에게 요런 건 나올 것이다, 요런 건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저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석과 연습을 이제 통해서 할 거라는 거, 이제 그런 스타일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나머지는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당연한 얘기인데 정말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자신감을 가져라, 뭐 이제 그게 그 얘기잖아요. 근데 정말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너무 경쟁이 많다 보니까 좀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터디에서 같이도 해야 되고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렇게 계획을 참 잘 세워서요, 하루하루 이렇게 잘 실천해 나가시면은 다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제가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수업해보면 알죠. 이렇게 저 합격한다, 합격 못한다,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냥 계속 꾸준히 하시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오늘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혼자 하면 힘드니까 같이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하면 반드시 합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고 다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고요.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칠게요.